때문에 폐기물이 20년 동안 산더미처럼 쌓여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길찾기 프로그램을 통해 상점의 주소를 알아내고 사장 행세를 하며 사기 대출을 받은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일반 산업단지 내 폐기물 불법 매립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9도, 낮 최고 기온도 12도에 머물러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에는 새벽 1시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내일도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비가 오겠다고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울산의 당뇨병 환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과 생활환경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성인 가운데 10.1%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19.9%는 당뇨 전 단계인 공복혈당 장애 상태여서 모두 30%가 당뇨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울산의 당뇨병 환자 비율은 12.3%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2%포인트가량, 최하위권인 충북, 전남과 비교하면 5%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이런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식습관과 생활환경, 체중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75%가 과체중이나 비만이고 여성 환자의 56%와 남성 환자의 41%는 복부 비만입니다. 기업체가 밀집한 울산의 경우 회식은 물론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 점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좀 더 발생률이 발견되는 비율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회식이라든지 당뇨병은 뇌졸중과 실명, 신장 기능 저하 등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만큼 꾸준한 운동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북구 효문공단 내 공장 부지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기물이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썩을 대로 썩어버린 자동차 시트. 살짝 걷어냈는데도 캐캐 묵은 먼지가 뿜어져 나오고 군데군데 곰팡이가 눈에 띕니다. 들끓는 해충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기철에 침수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일부 고여가지고 보면 물살이 급류거릴 정도로 배수가 많이 나옵니다. 축구장 절반 크기에 10m 높이로 쌓인 폐기물의 양은 무려 16,500톤. 이 방대한 쓰레기는 지난 1992년 이곳에 있던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버려졌습니다. 무려 20년 넘게 이렇게 방치된 겁니다. 폐기물을 모두 치우는 데 드는 비용만 최소 30억 원. 땅 주인이 6차례나 바뀌도록 손댈 수 없던 이유입니다. 저희가 그런 법적 의무도 없고요. 전 소유주한테 그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행정당국도 소독 작업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유지고 그 물건이 상대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국가 산업단지입니까? 효문공단 내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거 좀 해줘야. 수십 년 동안 산더미처럼 폐기물이 쌓여 있지만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런 사기범도 있습니다. 인터넷의 길찾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제과점이나 치킨점의 주소를 알아낸 뒤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대출을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클릭만 하면 주변 거리 모습과 주소까지 상세히 나오는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길찾기 프로그램입니다. 44살 김모 씨는 이 점을 이용해 유명 제과점과 치킨집의 주소를 알아낸 뒤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테두리와 국세청 마크가 없어 가짜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실적에만 급급한 대부업체들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의심 안 하고요. 자기들도 건수를 올려야 되니까 차안에서 그냥 대출해줍니다. 김 씨는 이렇게 대부업체가 경쟁적으로 뿌려놓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뒤 돈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체 직원을 속이기 위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했습니다. 와이한테 가니까 앞에서 전화하더라고요. 가게 안에 직원이 있으니까 양이 좀 구할게. 가격 나오더라고 또. 이렇게 대부업체 4곳에서 대출받은 돈만 657만 원. 퀵서비스 사업을 하다 여의치 않자 사기 행각에 빠져든 김 씨는 결국 이자를 받지 못한 대부업체 직원이 직접 가게를 찾아가면서 들통이 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일반 산업단지의 산업 폐기물과 울산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이정환 기자입니다. 김진영 의원은 울주군 온산업의 신일반 산업단지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성분이 10개나 20개가 만약에 조사를 해서 1이나 넘어가면 그게는 폐기물 기준치가 넘어가면 폐기물이라고 해요. 이재현 의원은 당시 매립업체 대표가 현 울산시 고위 간부의 친인척이라며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토양 성분을 다시 검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자꾸 발견되니까 언론에서 시에서 시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의혹 동굴을 만들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울산시는 이미 4차례의 검사에서 폐기물이 아닌 걸로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관련 검사를 해서 해당이 없다고 유해 성분이 없다는 게 지금 판명이 지금 났었고요. 행정자치위원회 허령 의원은 울산-언양 간 울산고속도로는 지난 1969년 20년 뒤 기부 체납 조건으로 준공된 만큼 울산시가 통행료 폐지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의 서부권에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 언양-울산 고속도로를 4번을 막냐면 한 달에 30만 원의 통행료를 물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강도 높은 질의가 쏟아짐에 따라 울산시와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낮은 청렴도와 솜방망이 징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이영남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모 교사는 지난 5월 출장비를 받아 사흘간 출장을 가고도 이 기간에 학교에서 일했다며 시간외 수당 6만 원을 신청해 받아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교직원 605명이 수당 2억 7천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주의와 경고만 받았을 뿐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 이제 비리나 그런 부정인데 너무 처분이 관대한 것 아닙니까? 그럼까지 지금 징계를 하면은 공무원의 상의도 생각해야 되고 그게 또 주로 내용을 파악하니까 업무 미숙이 줍니다. 공사비 수백만 원을 과다 지급한 2개 학교도 역시 주의와 경고만 받았습니다. 과다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상 조치가 없단 말이죠. 감사관의 의지 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교육감이 뜻입니까? 시의원들은 울산시 교육청이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5위를 기록했다며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010년 시의회 상임위로 개편된 뒤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 교육청으로 옮겨와서 실시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특히 김봉만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최근 4년 동안 울산 지역 국세 징수액은 33조 9천억 원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지만 국고 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울산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울산 지역에서 실시되는 국가 시행사업 규모도 지난 2009년 1조 9천억 원에서 올해 1조 1천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천병태 의원은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이나 문화 분야 등에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치권과 울산시의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국제부식공학자협회 네이스가 주관하는 국제도장검사관 자격시험에서
직원 35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업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선해양플랜트 기술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수지공장 직원들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누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직원 50여 명은 남구 서남동 지역 주민 10세대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모두 4,000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대학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뒤풀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우선 KMB 1010 통장에 가입한 수험생들에게 연말까지 수수료 인하와 우대 금리 혜택을 주고 오는 22일 울산본부에서 입시 설명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지난 2009년부터 기업 애로 117건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이를 위해 회장단의 산업 현장 간담회와 행정규제 개혁 다듬이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구 지역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들은 퇴직 이후 한 달에 평균 189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대학교 이성균 교수가 북구 지역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 61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퇴직 이후 희망 월급은 200에서 249만 원이 32.9%로 가장 많았고 전체 평균은 18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이라도 취업하겠냐는 질문에 83.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적정임금이라면 울산외 지역도 희망하냐는 질문에는 36.2%만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남구청은 내년 2월부터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를 가져오는 남구민에게 보상을 해주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을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5제곱미터 이상 현수막은 한 장에 1,000원, 5제곱미터 미만 현수막은 500원, 그리고 전단지는 한 장당 10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오늘 저녁 7시 30분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립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되는 오늘 공연에서는 여성 힙합 그룹 미스 S와 락밴드 피아가 출연해 바람 피지마와 프라미스 유 등 인기곡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또 남자의 자격으로 알려진 김성록 씨가 친구여를 올 들어 가장 주목받는 신예로 떠오른 솔루션스가 라인즈 등을 들려줄 계획입니다. 울산대학교가 에너지 인력 양성 사업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대 에너지 기초인력 양성융합교육센터는 기초교육과 산업체 현장 실습, 그리고 취업률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주군은 상북면 신리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공공비축 미공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모두 5만 2천 포대를 매입하게 되며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한 정규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북구 양정 연포동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북구청과 현대자동차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대책위는 동네 골목길이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주차장으로 변해 소방차 진입도 힘들다며 주차타워와 사내주차장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